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바로 옆에 있는 카페 옥상 테라스입니다. 카페 옥상에 올라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지붕 시설이 없는 반면에 이곳 카페 옥상에는 천막으로 지붕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페 옥상입니다. 보이시죠? 옥상에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1971년에 잠실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는데요. 동일한 연도인 1971년에 세계 최고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창립이 됐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와 베로나 지역에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베로나와 밀라노 지역의 그 야외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또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미국에다가 이러한 컨셉으로 커피숍을 오픈하면 좋겠다. 지인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소통의 공간으로 커피숍을 오픈하면 좋겠다라고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1971년이니까 지금부터 52년 전인데요. 그래서 창립한 게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스타벅스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 커피 체인점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회장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이 지금 비추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가장 조망하기 좋은데요.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요. 오늘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바로 옆에 있는 그 카페 옥상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52년 전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이탈리아 밀라노 베로나 지역을 여행했을 때도 이러한 야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소통하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보고 스타벅스를 창립해야겠다라고 영감을 받아서 창립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곳 노천 카페인데요. 자, 다시 이쪽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벅스가 1971년에 창립이 됐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된 게 같은 연도인 1971년입니다.
자, 석촌호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잠실은 보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방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전방 약 300~400m 지점에 롯데월드라는 조명을 밝히고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저곳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요. 저 지역이 잠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가려 있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고 그 동쪽에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석촌호수가 서호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남쪽에 있는 게 동호인데요. 이곳 석촌호수가 있는 이 자리는 원래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저 롯데월드 간판 보이는 저곳이 잠실이라는 섬이었고, 1971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 전까지는 저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는 저기 잠실이 원래 섬이었습니다. 부리도, 뜰부자, 마을리자, 섬도자, 한강 위에 떠있는 섬이다, 섬마을이다, 뭐 그런 의미의 부리도라는 섬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부리도라는 섬 남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석촌호수 이 자리에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 송파강이 한강의 본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 롯데월드 간판이 있는 잠실이라는 그 부리도라는 섬의 북쪽변에 신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신천강은 지금의 한강 자리입니다. 그 신천강은 지금의 한강인데요. 그 신천강은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월드 간판이 있는 저기가 원래 부리도라는 섬이었고, 그 남쪽에 지금 보시는 석촌호수 자리에 송파강이라는 한강의 본류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저 롯데월드 간판의 북쪽에는 지금의 한강인데요. 거기에는 신천강이라고 해서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권을 개발하면서 이곳 석촌호수가 있는 자리, 즉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의 이 서쪽 지역, 지금 잠실주공 4단지가 15년쯤 전에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석촌호수의 서쪽 지역과 또 저 멀리 석촌호수의 동쪽 지역을 매립을 했습니다. 잠실을 개발하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석촌호수 자리만 남겨놓고 석촌호수의 서쪽 지역과 석촌호수의 동쪽 지역을 매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석촌호수는 인공호수로 남게 됐고,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이 매립이 됨으로써 석촌호수를 빼고 나머지 이 지역이 매립됨으로써 저 잠실이라는 부리도라는 저 지역 섬은 육지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리도라는 섬의 북쪽에 있었던 지금의 한강의 본류인, 그 당시에는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하는 준설 공사를 통해서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1971년에 잠실권을 개발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된 지 5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역사와 같습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1971년에 스타벅스가 창립이 됐는데요. 그 연도에 이 잠실 석촌호수도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제가 오늘은 세계 동서고금의
저명 인사들의 명언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의 저명 인사들의 명언입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시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입니다. 동서고금의 저명 인사들의 명언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연설을 했던 취임사의 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헌정 역사에서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만 43세에 당선된 최연소 당선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96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면서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을 할 때 연설했던 한 대목이 세계 역사에서 명연설로 남아 있는데요.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각 국가를 위해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1월 20일 취임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분은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있다가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68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엠베서더 호텔에서 또 암살이 됐고요. 또 그분의 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1999년에 40세의 나이로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또 사고사를 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미국의 로열 패밀리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에 관하여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이 1961년부터 196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딱 중간에 19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 게티스버그는 남북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장병들을 안장하고 추모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격인데요. 그곳을 방문한 제16대 미국 대통령,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서 세계 최대 강국, 최강대국의 반열의 기초를 닦으셨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마지막 대목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그 기본 이념인 국민을 위한 정치 뭐 그러한 것을 선언했던 그런 게티스버그 연설의 한 대목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 분들 50대 전후의 세대분들은 대입 수험생 시절에 성문 종합 영어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공부하셨던 게 한 40여 년 전의 역사인데요. 과거가 회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또 명연설이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있고 또 프랑스의 깔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고 뭐 이런 다 아실 텐데요. 루터는 그래도 온건파고 칼뱅은 중도 절충파고 쯔빙글리는 과격 강경파 종교개혁자였는데요. 그 온건파였던 마틴 루터와 이름이 거의 비슷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분은 1963년에 즉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던 연도 1963년에 흑인들과 함께 워싱턴 행진을 하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리플렉팅 풀을 바라보면서 또 그 건너편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노천 카페 옥상을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석촌호수 서호가 리플렉팅 풀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중심 워싱턴 DC에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요. 그 앞에 반사의 연못이라는 리플렉팅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제1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 이른바 워싱턴 기념탑이 100% 화강암으로 구성된 오벨리스크 높이 169m가 있습니다. 169m 높이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169m 높이. 지금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100% 화강암으로만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인데요. 그건 169m로 높이로 워싱턴 DC에 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높습니다. 국회의사당 돔 높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모뉴먼트가 건립된 이후에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은 워싱턴 DC에서 건축할 수 없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회의사당 돔 높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 DC에서는 공사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흑인 인권 운동가이신데요. 그분이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리플렉팅 풀 반사의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즉 169m 높이의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면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제목 뭘까요? 퀴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의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제목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또
백인과 흑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식당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바로 I have a dream인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그 명연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흑인 차별이 심했고 요즘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1963년 당시에 지금부터 딱 6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딱 60년 전인 1963년 당시에 흑인의 평등, 차별을 없애달라는 취지의 워싱턴 행진을 하면서 인종과 종교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명연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었습니다. 그 연설이 1963년이었으니까 60년 전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또 5년 후인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즉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1968년에 사망했었는데요. 그 시기에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암살이 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인물, 저명 인사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다음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명연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프랑스 위인 누굴까요? 대략 4명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다음에 서기 800년경에 프랑크 왕국의 프랑스를 열었던 바로 샤를 마뉴 대제,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고, 즉 레지스탕스를 이끌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대통령까지 하셨던 샤를 드골 대통령.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있는 광장 이름이 샤를 드골 에뚜알 광장이고, 그 다음에 파리 국제공항 이름이 샤를 드골 국제공항인데요. 샤를 드골 전 대통령도 존경받는 인물 랭킹 베스트 4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했던 절대군주정 시대를 풍미했던 72년 동안 왕 국왕의 자리에 있었던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나폴레옹, 샤를마뉴 대제, 샤를 드골 대통령, 루이 14세,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4분인데요. 그 중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명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21년 5월 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하게 52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자부심에 찬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폴레옹이 약 15년 동안 유럽 대륙을 호령하면서,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1815년 6월 18일에 지금의 벨기에 땅인 워털루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좀 들어가겠습니다. 워털루에서 패배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 나이로 쓸쓸히 서거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나폴레옹 서거 202주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워털루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한테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40번 싸워 이겼던 전투의 그 승리의 영광은 워털루의 패배로 모든 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그게 바로 나폴레옹 민법전인데요. 그게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 시대 로마법 대전,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민법전, 그게 세계 3대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에 즉위했는데요. 황제에 즉위하기 9개월 전인 1804년 3월 21일에 반포했던 법전이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총 조문 개수가 2281개 조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2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개정하거나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한 번도 개정하거나 삭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2281개 조문이. 다만 1971년에 그 부동산 사업 계약 부동산 개발 계약에 관한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됐고 1976년에는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하나 추가됐을 뿐이지 2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조문도 삭제되거나 개정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퍼펙트하다고 봐가지고 다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에도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기각이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불이 꺼져서 이제 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 앞을 보면서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옥상에 이제 영업이 마감이 돼서 끈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끈 8시 46분인데요. 이제 앞을 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가 좀 가리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 겁니다. 롯데월드타워하고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를 교대로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예. 자, 그래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우산을 쓰고 산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스탠드 관중석에 인산이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은 2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281개 조문 중에 삭제되거나 개정된 게 하나도 없고요. 2개 조문만 1971년과 76년에 추가돼서 현재는 2283개 조문입니다.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가장 조문이 방대한 법이 민법인데요. 우리나라는 민법 조문이 한 1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은 그의 2배 정도 해당되는 2283개 조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219년의 세월 동안 한 개 조문도 삭제되거나 개정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성문법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자, 그게 근대 민법의 시초가 됐고, 그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법도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정도로 자부심에 찬 말을 할 정도로 나폴레옹 민법전은 대단한 건데요. 다시 그분의 명언을 말씀드리면,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명언을 했습니다. 또 명언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참모들의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자기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여서 유럽 대륙을 평정한 겁니다. 원래 그 의미는 자기 부하 장군, 후배 장군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네는 나한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닐세라고 답을 했답니다. 즉 프랑스어가 아닐세. 당연히 자네가 나한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라는 그 표현, 문구는, 단어는 프랑스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사전에 없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었었겠죠. 자, 롯데월드타워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정도 됩니다. 습도는 98%라고 아까 전광판 기온 습도 표시판에서 봤습니다. 기온은 19도, 습도는 98%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 명언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자, 숙고하라. 그러나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참 너무나도 멋있는 말입니다. 숙고하라. 그러나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즉,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제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결정된 순간, 즉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좌고 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숙고하라. 그러나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또 이런 말도 했죠. 나폴레옹이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 즉 황제랄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 자,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게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취지인 겁니다. 뭐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나폴레옹 명언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1815년 6월 18일 지금의 벨기에 땅 워털루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꺾어버렸던,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가져와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죠. 그래서 영국이 승전국이고 프랑스가 패전국이었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그 워털루 전투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바로 워털루라는 그 영화도 있고 또 워털루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럽을 15년 동안 호령했던, 유럽을 15년 동안 들었다 놨다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어버리고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전투였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웅인 거죠. 웰링턴 장군이. 그래서 그 웰링턴 장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웰링턴 장군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을 꺾었던 웰링턴 장군. 자, 웰링턴 장군과 나폴레옹은 참고로 같은 연도에 출생했습니다. 동년배입니다. 1769년생입니다. 1769년생 나폴레옹과 웰링턴 장군은 동년배인데요. 나폴레옹은 1821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웰링턴은 그보다 31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852년
8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링턴 장군은 1830년경에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자,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굴까요?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영국인이 누굴까요? 영국인 100만 명이 투표를 해서 랭킹 1위,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요? 정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제61대 총리와 제63대 총리를 했던 윈스턴 처칠인데요.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경합을 했었는데요. 1953년에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윈스턴 처칠 연설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웰링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털루의 승리는 이튼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자, 영국의 귀족, 그 다음에 엘리트들은 대부분 이튼스쿨을 나왔습니다. 이튼스쿨. 제 기억에는 헨리 5세 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1400년대가 1500년대인가, 헨리 5세 시절에 튜더 왕조를 열었던 인물은 헨리 7세인데요. 그보다 앞선 헨리 5세 1400년대 전후에 오픈했던 개교했던 데가 영국의 엘리트들이 나온 이튼스쿨인데요. 이튼스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권에서는 지덕체라고 합니다. 지덕체. 지성을 함양하고 덕을 쌓고 체력을 증진하고, 순서가 지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덕을 쌓고 그 다음이 체력 연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서양은 그게 아닙니다. 근대 교육론의 창시자인 존 로크의 교육론을 보면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그러면서 체덕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가장 우선이고, 즉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덕을 쌓는 거고, 인성을 쌓는 거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지식을 함양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근대 교육론의 창시자 존 로크의 교육론의 서문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체덕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 아시죠? 아식스는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라는 말에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자,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 이튼스쿨 출신인데요. 자신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꺾어버리고 승리한 원동력은 자신이 학창시절 이튼스쿨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체력 연마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돼서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이겼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워털루의 승리는 이튼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워털루 승리의 주역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1837년에 즉위해서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자 영국의 총리를 1830년경에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했던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풀네임으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입니다.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웰즐리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개척의 시대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웰링턴 장군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웰즐리 공작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은 영국인은 없을 것이다. 웰즐리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즐리 공작은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다. 즉 영국 총리를 2번 했기 때문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 국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 옛날에 재상들을 영의정 이런 재상들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국 총리를 2번 했던 웰즐리 공작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즉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웰즐리 공작은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 서세 동점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 식민제 기척의 시대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 자, 5대양 6대주의 캐나다 지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프리카 지역 수많은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지구가 계속 자전함에 따라 캐나다에 해가 졌다 할지라도 호주에는 해가 떠 있고, 호주에 해가 졌다 할지라도 인도에는 해가 떠 있고, 인도에 해가 져도 아프리카의 식민지에 해가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영국의 식민지 어느 곳은 항상 해가 떠 있다. 이래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고, 그분이 바로 작년에 서거하신 70년 동안 영국의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작년에 서거하시고, 올해 이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웰즐리 공작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오늘 웰즐리 공작을 생각하면 눈물을 흐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웰즐리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즐리 공작은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으로서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 최고의 빅토리아 여왕,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대영 제국의,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의 개척자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신뢰하는 친구로 웰즐리 공작을 생각했다. 웰즐리 공작한테는 최고의 칭찬인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